그렇게만 해도.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아. 이것만 하셔도 발음 좋아집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박정현이라고 예, 계시죠, 박정현. 가수. 요번에 이제 하도 노래 잘해서 이제 고만 나간대요, 나가수에서. 네. 고만 나오라고. 근데 박정현이 저기 노래 부르러 갈 때도 이러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네. 후드 마사지인데. 후드 마사지. 후드 안에 성대가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 후드 마사지를 하면 발음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발바닥에 이 엄지발가락하고 두째 발가락 사이 요 사이가 이게 성대하고 관계된 건데 양쪽 발 양쪽 다 뒤쪽 다요. 거기 이렇게 눌러주면 발음 좋아집니다. 그 부분도.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소리 내어서 많이 웃기. 저기 울다가 목쉰 사람은 봤어도 웃다가 목쉰 사람 없죠. 막 웃으면 모든 기관들이 소리를 만드는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소리 내고 많이 알겠습니다. 웃으시면 예. 근데 건강과 관련해서 원래 목소리 연구를 시작하셨다고요. 예. 이 목소리하고 건강하고는 또 어떤 신호 체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 OECD 국가 중에 예. 평균 수명은 높은데 건강 수명은 낮아요. 네. 그러니까 한 질병에 들어서 한 16년 동안 집중적으로 앓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삶의 질은 굉장히 안 좋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노인이 됐을 때는 2명이 노인 하나 복양하는 시대. 예.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17명이 노인 하나 부양이니까 우리 때 되면 거의 자식 기대 못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나라가 투입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건강관리 부분을 이 복지 부분이 돈을 쓰고 나면 없어진단 말이죠. 그 목소리와 건강을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 질병이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건강 수명이 올라가겠죠. 감기 같은 게 관련이 높습니까? 감기도 뭐 관련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기술력에 의해서 음성 분석하고 얼굴 분석하고 해서 자기의 건강 상태를 매일 체크할 수 있다면 건강 수명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국내 한 연구진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장에서의 김정일 위원장의 목소리 분석을 통해 심장 이상을 진단해냈습니다. 전열로 가 있는 걸 갖다 요거로 대치를 해주고 요 논문을 주고 고막 끄지고요. 그 파형이 지금 요거 좀 흩어져.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성문에 심장 질환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먼저 김정일 위원장의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측정했는데요. 듣기에 조금 부정확하게 들립니다. 발음 부정확도를 측정한 수치인 지터값으로도 1.148%, 정상인의 기준인 1.0%를 넘겼습니다. 이것은 니은, 디귿, 리을 같은 설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터를 표시한 그래프를 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정상인의 발음을 보면 한 줄로 또렷하게 나타나는 데 비해 김 위원장은 흩어져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심장 질환자의 주파수 대역폭은 786Hz로 정상인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최근 새로운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4세 이하의 어린이가 그 대상이죠. 제대로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아이들. 그러나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울음소리를 통해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이의 목소리에 또 다른 인체 정보가 숨어 있는 것이죠. 소아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발견하신 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소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는데 이제 왜 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 우는지 모르는데 애들 같은 경우 소아과야 80%가 이제 감기 환자인데 감기는 괜찮은데 그게 이제 누모니아라 그래서 이제 폐렴으로 진행하면
치명타를 입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 이제 음성을 분석해서 정상화일 때, 감기일 때, 폐렴까지 진행됐을 때, 그걸 이제 제가 분석한 게 있습니다. 화면 한번 네. 보여주실래요? 그렇게 할까요? 네, 설명 네,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애가 이제 감기 걸리고 그랬을 때는 목도 영향을 받고 뭐 코도 영향을 받고 막 이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성분음이 다 나오지를 못하고 굉장히 작아져요. 네. 그러니까 정상 아이 같은 경우는 저렇게 길게 형성이 되는데 아. 그림이 나오는데 초아 감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죠. 영향을 예. 받아서 잘 못 나오고 있다는 소리고. 아, 짧아져. 예. 폐렴은 그거보다 좀 큽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얘가 지금 뭐 폐렴에 걸렸는지 감기인지 정상인지 이제 구분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신장하고도 좀 연관시킬 수 있다고요. 예, 신장 콩팥 얘기 아닙니까? 네, 콩팥입니다. 예. 예. 신장 경우도 화면 한번 잠깐 예. 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장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제 신장 같은 경우는요. 네. 신장이 나빠지면 그 입술 소리가 불명료해집니다. 니은, 미음, 비읍 이런 발음이 안 좋아져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네. 그 마파도에서 살고 있는 박미풍 평민은 선거에서 100만 표를 얻었다. 미음, 비읍이 많이 들어가 들어가 있는 있네요. 문장이죠. 예. 그 문장 갖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분석 요소 중에 일포만트라는 게 있어요. 예. 일포만트라는 게 있는데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 발음을 잘하면 주파수 대역벽이 작게 나오고요. 저 발음을 잘못하면 이렇게 커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정상인 같은 경우는 저 주파수 대역벽이 557인데 신장 질환자는 780 커지죠. 예.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니은, 미음, 비읍 이 발음이 좀 꼬인다 생각하면 좀 신장내과 좀 가보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뭐 참 사람의 그 성격에서부터 또 매력 또 건강까지 목소리 분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수님 연구 분야는 또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네,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예.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장 하나 뜨고 문장들 자기가 읽었더니 자기 건강 상태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화 끝나고 나니까 서비스로 지금 저 사람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라서 제 최종 목표는 집에서 안 쫓겨나고 잘 사는 것입니다. 네, 오늘 흥미롭고도 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충북도립대학의 조동욱 교수 모시고 목소리의 세계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목소리는 이미지이기도 하고 품격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행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